자, 한동안 우리가 관심을 조금 덜 드렸죠. 이번에는 랭킹쇼 2위. 네. 2위 한번 가보죠. 이분들 관심 잠시 우리 주춤한 사이에 거기 그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이분들. 현재 이 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4%가 좀 못 되죠. 이 당이 지금 그 3위인가요? 2위입니다. 아니죠. 2위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요? 예. 지지율은 4위죠. 4위입니까? 네. 3위는 정의당입니까? 네. 5위가 부동의 그 바른정당. 그렇습니다. 예, 4위 아직 유지하고 있네요. 네, 바른정당과 함께 존재성의 무가치를 네. 서로 앞다퉈 증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바른정당은 대표가 나서서 네. 쓴소리도 좀 하면서 그렇지.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시도는 시작을 하고 이게 있는데, 아니, 사람이 쉽게 안 바뀌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프로야구도 아닌데 5위까지는 포스트 시즌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 당이 5개잖아.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 4, 5위들이 하위권이 뭐 삼성처럼 8, 9위 하면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데 이 5위까지 하면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두 팀이 4, 5위인데 전혀 노력 안 하고 개기고 이런 것 같아. 얘는 참 지네가 이렇게 박스권 설정을 잘못했어. 박스권이 한 5% 이내로 잡아버리니까는 그 돌파를 안 해. 게으른 거예요, 이거는. 맞네. 4위니까 4%. 지금 뭐 4위 맞죠? 4위니까 4%네. 하여튼 지지율 까먹는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행태가 가면 갈수록 뻔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뉴스가 이제, 나왔더라고요, 또. 검찰에서 어떤 그 면죄부를 딱 던져주자마자 사과쇼를 한다고 모든 당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사과하는 척 하면서 역공을 펴기 시작했어요, 정치 공세를. 개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사과는 사과인데 그게 말이죠. 이거는 이렇게 됐습니까? 사과는 사과인데 사과를 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안철수나 예. 이런 사람은 처음에 이 사태 국민의당 조작 사건이 터졌을 때 자기랑 무관하다. 그 어느 당에서 일어난 일이죠? 정치적으로 나는 모르는 거다. 라고 잡아뛰다가 에이, 그런 일이 있나? 네, 검찰 발표로 조작에는 연관된 바가 없다라고 나오자마자 바로 사과 현장에 나타났어요. 기분 좋아가지고. 그치? 거기에 숟가락을 얹으러 온 거야. 그러면 사과를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는 할 줄 알았거든. 네.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조금 전에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성명서에 제 뜻이 들어있습니다. 미투 전략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아하. 사과한 사람은 박주선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그 뜻이 제 뜻이에요. 라고 고개만 숙이고 빠진 거죠. 안철수가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 아니었어요? 아니, 뭐였는지 모르겠어, 존재감이. 곤란할 때는 자기가 마치 당의 주역이고 당과 모든 게 저의 어떤 운영 하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아니, 아파서 났다며. 아니, 국민의당은 아파서 났다며. 아프게 났겠지. 응? 그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뭐 이런 수준의. 그렇죠.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아닌 상황에서 아닌 거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나서가지고 봐라 우리가 연루된 거 아니지 않느냐고 큰 소리를 쳤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할 때 이음이 혼자 단독 범행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있는 당직자들 전부 다 걸려 들어갔잖아요. 주요 당직자들. 그렇죠. 이준서도 있었고, 뭐 다 있었죠. 5명이 넘는 당직자들이 걸려 들어갔는데 현역 의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한 사실은 맞는데 네. 그거를 날린 사람한테는 죄가 없다라는 논리로 자기들은 조작을 몰라서 이런 사태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고 박주선이 말했고 거봐 나 쟤들 저럴 줄 알았어요. 저는 죄 없는 거 아시죠? 라고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용주 의원의 이 8글자가 참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뭡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 그렇군요. 우리는 관련이 없지만 예. 그 의혹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지 않냐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의혹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이걸로 정치 공세를 폈던 추미애 그 민주당 대표는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국민의당의 당 정체성이나 당의 활동에 대한 걸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은 실무자가 한다. 국회의원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럼 청와대 운영하고 똑같은 거지. 아무 책임이 없다. 인턴이 일다 하는 거랑 똑같은 그렇지. 거지. 그러니까 인턴 대통령이 우리가 취임한 이후로 지금 여기도 그러면 거의 이유미 씨 직함이 뭐였지요? 청년 부위원장이죠. 청년 부위원장이 운영하는 국민의당 이렇게 되겠네요. 의원들은 한 게 없다며. 그렇죠. 대선 후보도 그냥, 모른다며. 모르고 그냥 걔가 해주는 대로 그냥 속아서 헌납파를 불었다. 근데 그거는 속아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게 잘못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에서 국민들한테 유감이다라고 발을 빼는 거죠. 또 이 와중에 우리 또 나르시즘에 푹 젖어 있는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는 네.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필에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고. 아니 왜 거기서 자기 눈물 흘린 사진을 올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우는 거는 녹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네. 일종의 이 정도가 되면요, 여러 그 의원님들 좀 짬나고 국회에 만약에 바쁜 일정 없을 때요, 꼭 뭐 여의도도 괜찮고요, 좀 멀리 가도 괜찮습니다. 꼭 병원 가셔가지고요, 소시오패스 검사 좀 받아보세요. 아, 맞네. 야, 이게 옛날에 김경준, 에리카 김 뭐 이 남매도 있었지만 이번에 그 이유미 남매가 정말 한국 정치사의 한 획을 긋고 있네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당을 아니 만들었네. 근데 그때는 엄혹한 시대에 그들이 바른 얘기를 할 수 없었을 시기고 언론이라든지 사법이 그들이 옳은 얘기를 해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통로를 막을 수 있던 세대였다고 치면 지금은 문재인 정부 산하잖아요. 이 안에서 사법부가 이만큼 국민의당을 실드 치려고 하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나 더 의심스러운 거야. 아까 그게 더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군대 얘기하면서 군대의 악습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게 구조가 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좋습니다. 답 떠나서 국민의당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던 그 수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은 닫히고 또 이제는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바뀔 텐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새끼들은 이렇게 하면 내가 살겠지. 나만 살면 돼. 라는 거지. 기간 동안 안철수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뭐 어떻게 보면 기대할 수 있었던 새로운 정치, 미래 정치 이거 다 그냥 쌈을 싸가지고 짬통에다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안철수가 의회에 갑자기 그 결을 달리하다가 이번 그 사과 장소에 나타난 게 이게 사과 쇼고 네. 결국은 이달 말에 있는 전당대회에 자기가 당대표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게 더 충격적인 거죠. 손학규가 무슨 조언을 안 해줬나 봐요. 어디 산 이런 거. 같이 젓갈담으로 들어가게? 좀 쉬다가 나오자 이런 거. 그 우리가 대선 전에 했던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이제 대선 끝나고 나면 대선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최소한 안철수하고 박지원은 이제 염치러야 된다. 그죠.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언제 얘들 판붙이나? 라고 그 초상집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문상객 옆에서 그 육개장 나르던 처녀를 잡아다가 얘가 죽었어요. 그리고 걔를 억지로 관뚜껑에 닫아버리고 얘로 그냥 장사를 치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렇지. 그 조선시대, 조선 중기 정도의 무덤의 형태를 보면요. 거기도 뭐 어디 저기 차이나에서 보는 것처럼 인형들이 많이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서 이제 망자의 죽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있어요. 아니 그건 순장품이잖아. 그렇죠. 그거는. 국민의당도 마치 그렇게 해줬어야 돼. 옆에 왜 자꾸 다 빼고 가려고 그래. 그것도 사람이 안 들어가고 들어가. 염까지 끝냈으면 이제 누워야지. 왜 자꾸 옆에 있는 순장료만 들여보내고 있냐 이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엉뚱하게 지금 시신들은 다 살아나와가지고 아니 지가 지금 못 쳐야 되는데 지가 상주를 하려고 그래. 육개장 날르던 애를 야 너가 내 대신 좀 죽어야겠다. 그리고 파묻어 버리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상조회사는 결제도 안 해주고. 그렇지. 아니, 돌아가셔야 될 분들이 지금 부족은 관리하고 이러면서 이거 내 돈이야 이러면서 아까, 그 육개장 나던 아가씨를 넣었는데, 관이 잘 안 닦이네. 왜 자꾸 끼어나 누르니까 누르던 이준서를 보고 니도 들어가. 야 너 혼자 너도 들어가서 들어가. 뚜껑이 안 닫힌다. 야, 너 두명 들어가서 더 넣자 안에서 해가지고. 니가 당겨.
안에서 관을 당겨. 우리가 누를 테니까. 뭐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이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좋아 거기까지 좋아. 그래놓고 그러면 어쨌든 자기 집안 사람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다 위패는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위패도 안 써져 지금. 수지. 그러고 나서 절 다 하고 나서, 근데 누가 돌아가셨어요? 뭐 이런 꼬라지지. 그 안에서는 살려주세요 한데 야 너 죽은 거야 아무 말 하지 마. 야, 여러분 안 듣기시죠? 뭐,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니 같지? 저는 안 죽었어요. 이렇게, 아니야 너는 죽은 거라니까라고 지금 야, 웃고 죽었다고 있는 거죠. 보도자로 다 나갔다니까. 왜 안 죽은 척해? 이래 된 거야, 아니야. 근데 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안철수가 지금 등판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무리잖아요, 사실은. 뭐, 누가 봐도 추하죠. 추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의혹도 지금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출마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정치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의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백날해서 이따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의도가 없지. 어딘가에서 오다를 받아가지고 지금 아니 또 나 금방 죽었다 살아나는데 또 들어가? 그 상가를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 국민의당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유력한 두 사람은 정동영과 천정배예요. 근데 정동영과 천정배가 안철수를 안 품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잡았던 게 이현주와 김한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파전이 갈 것이다. 너무 크게 웃었나 봐. 아니, 한길형 나와? 그러니까. 아니 그 형은 저기 아니 염 전문가가 왜 또 나오냐고. 아니 이게 얘가 이제 옛날 염 많이 쳐본 그 상주 노릇 많이 했던 애기 네. 때문에 그 이제 지명도를 믿고 또 부르는 건데 뭐 문병호도 있다고 하지만 다 같은 까라니까. 그건 뭐 거의 다 강시들이지. 마파에 그렇지. 쳐붙이면 뭐 되는 그러니까 거지. 지금 천정배나 정동영이 나오게 되면 거의 둘에서 끝날 게 확실한데 그 나머지 그 두 사람이 지금 남아있는 안철수에 남아있는 계파 엄밀히 따지면 이명박의 옛날 잔당들 그리고 국민의당을 만들고 국민의당의 정치를 이렇게 개쓰레기로 만들었던 애들을 품어주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정배와 정동영 누가 되든지 이 둘만 되면 우리 세력은 끝난다라는 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야 지금 김한길이나 이현주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겠어. 안철수 네가 다시 나가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그 강요를 하고 있는 뒷배경의 세력이 지금 스물스물 비리가 드러나고 MB다? 사법조치의 위기를 맞고 있는 MB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B가 방탄용으로 국민의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당의 당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청부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시켜도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안철수한테 어저께 죽었다고 슬쩍 빠져나왔는데 미이라처럼 다시 또 들어가서 네가 다시 당수를 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다는 그러면 거죠. 찌라시의 음모론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다 확보하신 상태로 이야기하신 아니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정치적인 그 경향상으로 봐서 지금 안철수가 이렇게 무리하고 도의 없는 이런 정치적인 추잡한 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철수를 뒤에서 강력하게 푹신하고 있는 세력이 있는 거고 그 세력은 지난 대선 이후에 쭉 이어져 왔던 MB의 잔당들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MB 배우설이 어디서 나왔어요? 처음에. 안철수가 주로 이제 네. 선발하고 선대위에서 그 모든 그 선거 관련된 내용을 진행했던 주요 책사들이 네. 다 옛날에 MB 당시에 그 밑에서 일했던 애들이잖아요. 아니, 뭐 그럴 수는 예. 있지.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의당은 MB의 당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공공연히 나돌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안철수의 정체성이 의심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철수도 늘 얘기하잖아. 내가 MB의 아바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실제 밑에 쓰는 애들이 MB의 그럼 맞았지. 쫄개들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김성식이 비롯해서 그렇죠. 좀 이태규 뭐 예. 많았으니까. 그 애들이 아직도 그 실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당을 이렇게까지 4% 미만짜리 의미 없는 정당을 만들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국민의당을 놓지 못하는 거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는 오갈 데 없는 40명의 국회의원 볼모들을 누가 걷어들일 것이냐를 가지고 그 패권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꼴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당은 그 40명을 믿고 간다. 그러면 이 당의 인기도 그런 거는 더 내려갈 그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가 바닥입니까? 만일 안철수가 전당대회 출마를 하고
저는 이제 하도 진다고 생각해요. 정상적인 투표를 한다고 치면 대의원이 됐든 뭐 지역 투표를 하든 무슨 투표를 하더라도 안철수는 3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해서 혹시라도 안철수가 이겨서 국민의당의 당권을 다시 쥐게 된다고 하면 국민의당은 쪼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안철수 특유의 그 나서기 좋아하는 거 저요 막 들어가지고 대장해야 직성이 풀리고 아무 뭐 속빈 강정이지만 뭐 그런 거에다가 그것이 필요했던 MB 잔존 세력들의 요구가 이해관계가 좀 일치됐다라고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동영이나 천정배는 죽도록 참아왔는데 그 수모를 다 참아왔는데 나름 개혁도 하고 싶고 그래야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 새끼들 한번 쳐야지라고 생각하니까 타협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서로가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이 됐는데 만약에 안철수가 당선되지 않겠지만 나온다는 자체에서 이미 정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정당 해산 요건에 맞는 한 3% 이하 정도까지 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해산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그냥 콩가루가 아니고요. 네, 석청가루인가? 선식에다가 저 섞고 섞었죠. 섞고? 네. 어. 먹으면 굳어요. 이제. 굳어버려요? 만일 그렇게 된다고 치면 지금의 호남권 의원들은 다 무소속으로 나와야 돼요. 나올 수밖에 없지.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줄 대는데 안 받아주잖아. 그러니까 그냥 무소속 의원으로 석고대죄하면서 호남 민심 찾아오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더 이상 이 녹색 국민당 이 아주 녹조빌라는 지금 있는 이 강물에 몸을 담그고 있어서는 정치 생명 다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르쳐 줘도 뭐 하지는 않겠지만 뭐 나처럼 탈당을 하겠어 그 사람들이. 멍청하게 그래 있겠지. 그래서 탈당을 하라고 이제 종용을 해야죠. 만일 이 전당대회에서 안철수가 이기고 지금 안철수를 비롯한 그 일파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국민의당이 끊어내지 못한다고 치면 국민의당은 진짜 존립 가치가 없다. 특히나 호남을 지역 연고로 하는 당으로서는 완전히 오히려 무소속보다 못한 있는 이만 못한 당이 된다라는 경고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역대 정당이 많았지만 정통 사쿠라들도 많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봐도 21세기에 이 정도 사쿠라당이 나오긴 참 힘든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가 김무성하고 긴밀하게 만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드는데요. 안철수와 김무성이 합쳐지게 된다고 하면 과거 친이파 반박으로 탈당했던 바른정당에 가 있는 세력들과 안철수의 코아들이 뭉쳐가지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은 근데 들어요. 그렇게 그냥 새롭게 해도 새로운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에 그 밥이니까 뭘 어떻게 섞은들 향기가 나겠냐고. 이미 다 쓰레기인데. 표방은 그렇게 하겠죠. 정통 중도 쓰레기 정당이라고 나오겠지. 그러면서 동서 화합을 이뤄낸 최초의 정당이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겠죠. 근데 그자들이 이제 서로 좀 만나야 될 이해관계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해관계죠. 더 기다리다가는 민주당한테 기샤대기 계속 맞을 것 같고 또 심지어 정의당한테도 기대기 맞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만나야 될 입장이죠. 동서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냥 차라리 속 시원하게 여기 바른정당에 가든지. 근데 바른정당 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나마 바른정당에서 절반 안철수의 개파들에서 절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 20-30명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야, 걔네는 진짜 하이브리드다. 그러면 김무성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또 가오 안 쓰잖아. 아, 또 당대표 하겠죠, 또 거기서. 거기서? 야. 또 유승민하고 싸워? 아, 그렇지. 그러면서 유승민 욕하고 자기가 정통 보수다. 내가 TK의 맹주다. 뭐 이런 개소리를 또 다시 사위나 챙겨. 뭐 멀짓거리 하지 마시고. 그럼 차기 대통령 후보는 안철수. 그리고 당권은 김무성. 야, 진짜 화려하다. 아, 그게 뭐 적폐 최고 하이브리드지 그 정도. 근데 뭐 얼마 없는 집구석에 무슨 관리병까지 둬야 되나? 무슨 개관리병도 아니고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참 둘이 합치면 시너지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정통 쓰레기 정도 그렇죠. 정당으로. 저 정말 그 막장 드라마가 발전할수록 캐릭터들이 갈수록 이해를 못하는 캐릭터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점 찍고 점만 찍고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들. 점 찍고 나타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인데 알고 보니까는 우리 형하고 친했고 뭐 하여튼 뭐 개판이지. 그러니까 점만 찍고도
이름만 당명만 바꾸고도 완전히 새 사람 된 것 같은 행세를 또 하려고 들겠죠, 이것들은. 그렇지 뭐 엄마인지 형수인지 헷갈리는 그 사이는 발생하고 뭐 계집안 되는 거지 뭐. 하여튼 이 참 국민의당이라는 이런 그 변종 괴물 같은 큰빛 이끼벌레 같은 이런 정당이 참 나왔다는 게 한국 현대 정치사의 비극이죠. 이게 뭡니까? 정체성도 없고. 이거 그래서 뭐.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했잖아요. 안철수가 어떻게 보면은 다크나이트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쓰레기들 다 데리고 왔지 않냐. 아니, 신선한 정치를 한다고 시작했는데 가장 빨리, 가장 심하게 썩고 있어요, 지금. 부패했죠. 이게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준표형의 위상이 한 번씩 더 올라가. 사람 선명하잖아. 쿨하고. 선명하게 또라이지, 이제. 쿨하잖아. 쓰기 시작하는 거야. 아하. 사과한 사람은 박주선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그 뜻이 제 뜻이에요. 라고 고개만 숙이고 빠진 거죠. 안철수가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 아니었어요? 아니, 뭐였는지 모르겠어, 존재감이. 곤란할 때는 자기가 마치 당의 주역이고 당과 모든 게 저의 어떤 운영 하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아니, 큰 소리를 아파서 치고. 났다며. 아니, 국민의당은 아파서 났다며. 아프게 났겠지. 응? 그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뭐 이런 수준의 그렇죠.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아닌 상황에서 아닌 거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나서가지고 봐라 우리가 연루된 거 아니지 않느냐고 큰 소리를 쳤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할 때 이음이 혼자 단독 범행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있는 당직자들 전부 다 걸려 들어갔잖아요. 주요 당직자들. 그렇죠. 이준서도 있었고, 뭐 다 있었죠. 5명이 넘는 당직자들이 걸려 들어갔는데 현역 의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한 사실은 맞는데 네. 그거를 날린 사람한테는 죄가 없다라는 논리로 자기들은 조작을 몰라서 이런 사태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고 자, 한동안 우리가 관심을 조금 덜 드렸죠. 이번에는 랭킹쇼 2위. 네. 2위 한번 가보죠. 이분들 관심 잠시 우리 주춤한 사이에 거기 그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이분들. 현재 이 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4%가 좀 못 되죠. 이 당이 지금 그 3위인가요? 2위입니다. 아니죠. 2위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요? 예. 지지율은 4위죠. 4위입니까? 네. 3위는 정의당입니까? 네. 5위가 부동의 그 바른정당. 그렇습니다. 예, 4위 아직 유지하고 있네요. 네, 바른정당과 함께 존재성의 무가치를 네. 서로 앞다퉈 증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바른정당은 대표가 나서서 네. 쓴소리도 좀 하면서 그렇지. 뭔가 좀 그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시도를 시작을 하고 이게 있는데 아니, 사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프로야구도 아닌데 5위까지는 포스트 시즌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 당이 5개잖아.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 4, 5위들이 하위권이 뭐 삼성처럼 8, 9위 하면 죽기 살기를 해야 되는데 이 5위까지 하면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두 팀이 4, 5위인데 전혀 노력 안 하고 개기고 이런 것 같아. 얘는 참 지네가 이렇게 박스권 설정을 잘못했어. 박스권이 한 5% 이내로 잡아버리니까는 그 돌파를 안 해. 게으른 거예요, 이거는. 맞네. 4위니까 4%. 뭐 4위 맞죠? 4위니까 4%네. 하여튼 뭐 지지율 까먹는 거는 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행태가 가면 갈수록 뻔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뉴스가 이제, 나왔더라고요, 또. 검찰에서 어떤 그 면죄부를 딱 던져주자마자 사과쇼를 한다고 모든 당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사과하는 척하면서 역공을 펴기 시작했어요. 정치 공세를. 개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사과는 사과인데 그게 말이죠. 이거는 이렇게 됐습니까? 사과는 사과인데 사과를 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안철수나 예. 이런 사람은 처음에 이 사태 국민의당 조작 사건이 터졌을 때 자기랑 무관하다. 그 어느 당에서 일어난 일이죠? 정치적으로는 모르는 거다. 라고 잡아뛰다가 에이, 그런 일이 있나? 네, 검찰 발표로 조작에는 연관된 바가 없다라고 나오자마자 바로 사과 현장에 나타났어요. 기분 좋아가지고. 그렇지? 거기에 숟가락을 얹으러 온 거야. 그러면
사과를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는 할 줄 알았거든. 네.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조금 전에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성명서에 제 뜻이 들어있습니다. 미투 전략을 주선이 말했고 거봐 나 쟤들 저럴 줄 알았어요. 저는 죄 없는 거 아시죠? 라고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용주 의원의 이 8글자가 참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 뭡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 그렇군요. 우리는 관련이 없지만 예. 그 의혹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지 않냐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의혹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이걸로 정치 공세를 폈던 추미애 그 민주당 대표는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국민의당의 당 정체성이나 당의 활동에 대한 걸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은 실무자가 한다. 국회의원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럼 청와대 운영하고 똑같은 거지. 아무 책임이 없다. 인턴이 일 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인턴 대통령이 우리가 취임한 이후로 지금 여기도 그러면 거의 이유미 씨 직함이 뭐였지요? 청년 부위원장이죠. 청년 부위원장이 운영하는 국민의당 이렇게 되겠네요. 의원들은 한 게 없다며. 그렇죠. 대선 후보도 모른다며. 모르고 그냥 걔가 해주는 대로 그냥 속아서 헌납파를 불었다. 근데 그거는 속아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게 잘못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에서 국민들한테 유감이다라고 발을 빼는 거죠. 또 이 와중에 우리 또 나르시즘에 푹 젖어 있는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는 네.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필에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고. 아니 왜 거기서 자기 눈물 흘린 사진을 올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우는 거는 녹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네. 일종의 이 정도가 되면요, 여러 그 의원님들 좀 짬나고 국회에 만약에 바쁜 일정 없을 때요, 꼭 뭐 여의도도 괜찮고요, 좀 멀리 가도 괜찮습니다. 꼭 병원 가셔가지고요, 소시오패스 검사 좀 받아보세요. 아, 맞네. 야, 이게 옛날에 김경준, 에리카 김 뭐 이 남매도 있었지만 이번에 그 이유미 남매가 정말 한국 정치사의 한 획을 끊고 있네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당을 아니 만들었네. 근데 그때는 엄혹한 시대에 그들이 바른 얘기를 할 수 없었을 시기고 언론이라든지 사법이 그들이 옳은 얘기를 해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통로를 막을 수 있던 세대였다고 치면 지금은 문재인 정부 산하잖아요. 이 안에서 사법부가 이만큼 국민의당을 실드 치려고 하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더 의심스러운 거야. 아까 그게 더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군대 얘기하면서 군대의 악습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게 구조가 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도